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르면 13일쯤 대통령의 최종 명단 공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 과연 누가 될 수 있고 또 누가 안 되는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대규모 특별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처음에는 규모가 한 100만 명 된다고 하더니 또 오늘 보니까 2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통 큰 사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8.15 광복절 사면은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회의 어떤 그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범죄자를 포함시키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바로 어제 이제 경제 살리기에 관해서 특별히 담화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포함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명단이 주어질지가 기초 작업은 끝났다고 합니다. 예. 네. 상당히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민생사범이 되고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될까요? 민생사범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네. 범죄, 무슨 절도라든가 재산에 관한 범죄일 때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니까 뭐 갑자기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었다든가, 네. 뭐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임금 체불이 돼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고용노동법 위반 사범이 됐다거나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민생사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자, 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는 그 뭐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 사면해주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특히 어느 정도 포함이 될까요? 그 지난번 2014년 2월에 이제 서울 특별 사면을 했었을 때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이건 너무 해이한 것이다, 비난 가능성도 높고, 설령 이것을 한번 뭐 사면을 해서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또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런 기조가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를 조금 넓히다 보니까 1회에 한해서는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지난번 2014년 경우에도 그 이른바 오토바이라고 하죠. 이종 원동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배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 일단 사면 대상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은 포함이 되고, 네. 근데 음주운전도 어쩌면 1회에 한해서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된다면 그 음주운전 예전에 적발된 분들 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뭐 벌금이 나왔다던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벌금도 뭐 6회 나누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면이 되면 남은 벌금을 안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점 같은 것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네. 벌점은 없어질 수가 있게 되고, 또 정도가 좀 심해서 면허 취소를 당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되면 1년 내지 3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미 형벌로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게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은 많이 감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은 벌금 안 내거나 남은 기간이 없어져서 다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뭐 이 정도로? 벌금은 내고 네. 기간은 없어지고 아, 예. 벌금은 벌점은 남아도 어떻게 내고. 되나요? 벌점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자, 그러면 이 빨간 줄 그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그런 거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이라 이제 범죄 경력 그 조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통 사면의 대상으로 삼는 게 한 3분의 1
때로는 3분의 2 가량 형을 살았는데 남은 기간에 있어서 면제를 해주는 형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데요. 아주 특수한 경우로 이 형 선고 사실 자체를 실효시키는 그런 특별 사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예 뭐 속칭 전과라고 하는 기록이 안 남는 경우인데 이번 생계형 특별 사면에 있어서 그것까지 이루어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교통사범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사범에 대한 사면이 늘면은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보험개발원에서 통계 조사를 해본 걸 보면요. 네. 2005년 같은 경우 한 20.8%였던 것이 그 이듬해에 뭐 21.9%로 증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벌점이 사라지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통계적으로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났다고 해서 그 보험업종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일반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인 사면에 대해서 관심 많고 규모도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실 거지만 사실 뭐 재계에서는 굵직굵직한 이제 총수들이 사면이 될지 뭐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뭐 뻔히 알려져 있죠. 이분들이 될 것이냐. SK 같은 경우 최태원, 최재현 형제가 그렇죠. 이제 실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야, 이 정도는 이제 사면이 될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고 뭐 네. 지난해부터 사실 가석방의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구본상 LG 부회장 같은 경우도 뭐 사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요. 이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살고 있진 않지만 역시 사면이 돼야 이분이 완전히 이제 다시 뭐 실형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박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 선거 공약에서 이 경영자의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이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글쎄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사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요. 법조인들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죠. 검찰이 애를 썼었고 변호사들도 애를 썼었고 법원은 판결을 내려서 법을 집행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게 또 권한이 대통령의 특권이고 네. 그 특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굳이 법 이상의 것을 떠나서 뭐 정말로 경제 살리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 어떤 감정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이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특히 이제 자기의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적용이 될지는 네. 뭐 여론이 뭐 찬성 반대로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총수가 뭐 수용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면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얘기도 많은데 또 이런 통계도 나왔다고 SK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수감 생활 중인데 네. 실제로 SK 그룹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또 나빠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제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어떤 사면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또 우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대기업, 뭐 재벌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지 않느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와 있어야 직접적으로 결제라고 보고를 받고 하는 데서 아무래도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바깥에서 활동하라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거죠. 네, 저희 지금 시청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만 정치인 사면은 뭐 절대 안 된다라는 예. 그런 문자가 지금 여러 번 올라왔거든요. 지금 정치인은 배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죠? 사실 정치인까지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명분을 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굳이 사면시켜서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 같은 경우는 형 집행이 면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복권이 돼서 다시금 정치인으로서 선고를 받고 나서 5년 동안은 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되찾느냐의 문제인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치열하게 다퉈질 만한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리도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정치인 사면은 배제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면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역대 대통령 중에는 상당히 적게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점이 많다고 보세요? 생계형 범죄에 있어서는 특히 그냥 형 집행을 정지해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면허가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관 같은 경우 또 이런 것들이
다시금 행정적으로 그 어떤 벌들이 없어지거든요. 네. 특별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소비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진작되는 면이 있을 거고요. 그것과 과연 그 위에 분들, 뭐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로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어쩔지는 한 번 더 지켜보고 저는 이 기회에요. 사회적으로도요. 네. 정말 될지 한번 검증 작업도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네. 자,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고 특별 사면이 되면 뭐 앞서서 문자로도 올라왔습니다만 국민 대통합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용서를 한다라는 의미가 대통합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을 이걸 대통령의 권한으로 뒀느냐. 네. 분명히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을 정치라든지 어떤 것을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발휘를 했었을 때 그러면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도 있고 국민들 간의 다툼을 어떻게 보면은 중재하는 그런 역할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또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이제 받아들일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의 특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엄격하게 두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뭐 석방 후에 5년 정도 있어야만이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프랑스나 유럽 특히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 공직자라거나 아니면 특히 선거법 위반과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사면을 안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뭐 덴마크, 독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와 상당히 많은 부분 비슷하게 법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판부나 형 집행기관에서 먼저 사전조사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기관의 일방적인 사면은 안 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특사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13일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할 텐데요. 직접은 아니지만 뭐 결재를 할 텐데요. 한 100만에서 지금 한 200만 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